미국은 패권을 어떻게 설계했을까? 오늘 이야기는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직접 지배하지 않고도 패권을 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선택한 방식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교묘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스템으로 작동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구조는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택지에서 밀려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작동합니다. 달러를 쓰지 않으면 국제거래는 불편해집니다. 미국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세계 시장에서 점점 불리해집니다. 이 설계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발점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은 이미 전후 세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아직 총성이 멈추기 전이었습니다. 미국은 연합국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쟁 이후에 세계 금융 질서를 설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하나의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금에 고정하고 다른 나라의 통화를 달러에 연동하는 금태환 체제였습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자 국제거래는 하나의 기준 통화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을 관리하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미국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노골적인 무기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달러는 위협이 아닌 안정의 상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전쟁 직후 유럽은 폐허가 되었고 아시아 여러 국가는 외환 부족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사람과 자본은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통화가 달러였습니다. 평시에 달러는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통화를 쓰는 나라들 사이에서 환율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공용 언어가 됩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두 개의 국제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세계은행입니다. 겉으로는 국제기구였지만 자금의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미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직접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규칙을 만들었고 그 규칙을 따르게 했습니다. 패권은 강요가 아니라 표준의 형태로 작동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반복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군대를 주둔시켰지만 식민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집단 방어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입니다.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함께 대응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동맹국은 안보를 얻고 미국은 최종 보증인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비용은 나누되 결정의 중심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제 영역에서도 선택은 이어집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은 제조업 생산 기지를 점점 해외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공장은 세계로 흩어지고 본사와 핵심 기능은 미국에 남았습니다. 미국에 남은 것은 금융, 기술, 브랜드, 그리고 규칙이었습니다. 세계는 물건을 생산하고 미국은 설계하고 결제하는 구조가 굳어집니다. 이 구조의 중심에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운영체제, 플랫폼, 반도체, 이 기술들은 국경을 넘어 확산되었고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다른 선택지를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수출하면서 그에 맞는 규칙도 함께 수출했습니다. 특허, 저작권,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프라는 조용히 미국 중심으로 쌓여갔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 전쟁 비용과 미국 내의 국내 지출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세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국채는 미국 안에서만이 아니라 달러를 많이 보유한 외국 정부와 중앙은행에도 팔려나갔습니다. 국채가 늘어날수록 달러는 계속 만들어졌고 외국의 손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달러의 가치를 떠받치던 금은 달랐습니다. 채굴량에는 한계가 있었고 같은 속도로 늘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불균형이 커지자 외국 정부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달러를 정말 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일부 국가는 실제로 금 교환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이대로 가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71년 미국은 결단을 내립니다. 앞으로 달러와 금을 서로 교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금태환 체제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건은 닉슨 쇼크로 불립니다. 달러와 금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준을 잃은 달러는 힘을 잃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금은 사라졌지만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무역은 이미 달러에 깊이 묶여 있었고 국제 금융 시스템 역시 달러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달러는 금 대신 미국 국채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곧 석유 거래가 달러로 고정됩니다. 달러는 에너지와 결합합니다. 이것이 페트로달러 체제입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이 만든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달러는 이제 금이 없어도 유지되는 통화가 됩니다. 미국 국채, 미국 금융 시장, 미국의 신뢰가 새로운 담보가 되었습니다. 이 질서는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선택지를 점점 제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는 하나의 선택으로 수렴했습니다. 달러를 쓰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패권은 규칙으로 설계되어 표준으로 굳어졌고 시스템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통화와 기술, 플랫폼과 거래 방식 속에서 조용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사건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읽는 채널입니다.